나는 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고 그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집에서는 형제들 중 내가 늘 양보했다. 밥도 옷도 말할 기회도 내가 조금만 참아. 내가 이해해. 그 말은 언제나 나에게만 돌아왔다. 왜인지는 몰랐다. 그냥 내가 더 잘 견디는 아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중간에 끼어 해결했다. 누군가 다투면 내가 좀 이해해줘. 내가 말 잘하잖아. 그때는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내가 힘들다는 건 묻지 않았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나는 늘 편한 사람이었다. 야근을 떠넘겨도 불평하지 않고 누군가의 실수를 조용히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 너는 믿을 수 있어. 너는 말 안 해서 좋아. 그 말들이 내 어깨에 하나씩 쌓였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전화는 대부분 부탁으로 시작했다. 잠깐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너밖에 없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졌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외롭지 않다는 뜻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길까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도와주고 또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주말에도 휴일에도 누군가의 사정이 내 계획보다 우선이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지쳐도, 그래도 이번만. 사람들은 내가 늘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형제들 사이에서 나는 늘 연락을 받는 쪽이었다. 돈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대신 나서야 할 때, 내가 말 좀 해줘. 내가 처리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내가 빠지면 문제가 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늘 나섰다. 그 대가로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신 이런 말이 늘어났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거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 일들이 쌓이고 쌓여 내 인생이 되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았다. 기쁜 일에는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했다. 나는 그게 우정이라고 착각했다. 함께 웃지 않아도, 함께 즐기지 않아도, 함께 버티는 게 친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늘 상담사였고 해결사였고 뒷정리하는 사람이었다. 내 이야기를 길게 들어준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간 얼굴들만 떠오른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 질문이 무서워서 나는 애써 생각을 멈췄다. 답을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다. 착한 사람, 이해하는 사람, 불편함을 삼키는 사람으로 나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그 관계를 잃는 게 더 두려웠다.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늘 마지막이었다. 내 감정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60년이 그렇게 흘렀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극적인 배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조용히 꾸준히 이용당해 왔을 뿐이다. 그 사실을 나는 아주 늦게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날도 전화는 부탁으로 시작했다. 너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 그날의 전화는 특별하지 않았다. 늘 그래왔듯 아무 예고도 없이 울렸고 받자마자 본론부터 나왔다. 미안한데 이번에 진짜 급해서 너밖에 없더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삼켰다. 왜 항상 급한 일은 나에게만 오는 걸까? 상대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 이미 내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였다. 내가 망설일 틈도 없이 말이 이어졌다. 이번만 좀 도와주면 다음엔 내가 할게. 너 아니면 이거 해결 안 돼.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대는 조금 웃으며 말했다. 설마 안 도와주겠어? 그 웃음 속에는 부탁보다 당연함이 들어 있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나는 결국 알았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내어주는 말인지 그때는 잘 몰랐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 일정표를 보았다. 이미 약속이 있었고 미뤄야 할 일도 있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내일은 뒤로 밀렸다.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편해졌다. 미안해하는 기색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이런 말들이 늘었다. 너는 이해해주잖아. 너는 말이 통하잖아. 너는 안 그러잖아. 그 말들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들이었다. 너한테는 해도 된다는 신호였다. 처음엔 가족이었다. 형제 중 누군가가 금전 문제로 힘들어하면 가장 먼저 나에게 연락했다. 부모님 문제, 집안 행사, 뒷정리. 내가 좀 맡아. 내가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맡은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책임만 남았고 고맙다는 말은 점점 사라졌다. 친척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조사가 있을 때는 내가 연락 담당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에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친구 관계도 비슷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내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위로해달라는 전화, 들어달라는 전화, 대신 말해달라는 전화. 나는 그걸 친구라 생각했다. 함께 웃지 않아도 함께 울면 친구라고 믿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늘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쪽이었고 내 이야기는 짧게 흘려보내졌다. 그렇구나. 너도 힘들겠다. 그 말 뒤에는 항상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또 들어주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전화가 울리면 몸부터 긴장했다. 받기도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그 생각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나중에야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내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금세 불편해했다. 말투가 달라지고 연락이 줄고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변했어. 사람이 변하면 안 돼. 그 말이 나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나는 변하지 않기 위해 다시 참았다. 그렇게 좋은 사람의 자리는 점점 편한 사람의 자리가 되었다. 그 차이를 나는 오래도록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늘 도와주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부탁을 아주 쉽게 거절하는 모습이었다. 미안, 그건 좀 힘들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잠시 멍해졌다. 왜 나에게는 그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항상 가능한 사람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도와준 일들, 참았던 말들, 넘어갔던 순간들. 공통점이 있었다. 늘 내가 먼저 배려했고 늘 내가 먼저 양보했다. 그리고 그 배려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밖에 없다는 말이 진짜 의미가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너는 거절하지 않으니까. 너는 책임질 테니까. 너는 마지막에 남아줄 테니까. 그 말은 신뢰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도 당장 행동하지 못했다. 습관은 쉽게 끊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내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눈을 뜨게 했다. 어쩌면 내가 없어도 사람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 생각이 처음으로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번엔 정말로 거절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질문의 답은 곧 현실이 되어 나를 찾아왔다.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한 날, 그날의 부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전화는 짧았고 말은 빠르게 쏟아졌다. 오늘만 좀 봐줘. 너 아니면 안 돼. 진짜 급해. 나는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다. 내 일정표에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있었다. 오래 미뤄왔던 병원 예약 취소하면 다시 잡기 힘든 날짜. 몸도 좋지 않았다. 이유는 충분했다. 그럼에도 나는 늘 이유를 이유로 쓰지 않았다.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입이 먼저 열렸다. 오늘은 안 된다. 말은 생각보다 조용히 나왔다. 떨리지도 않았고 변명도 붙이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놀람이었다. 뭐? 상대는 잘못 들은 사람처럼 다시 물었다. 오늘은 안 된다고. 그 말이 완전히 전달되자 상대의 목소리는 바로 달라졌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안 된대. 그 말 속에는 부탁이 아니라 책임 전가가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거절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처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늘은 정말 안 된다. 그 순간 상대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리고 내가 오래도록 듣지 못했던 말을 했다. 너도 참 냉정해졌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냉정. 내가 6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던 평가였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서운함보다는 어이없음에 가까운 감정. 내가 한 번 거절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였나? 상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요즘 왜 이래? 그 말들은 내가 변했다는 비난처럼 들렸다. 하지만 사실 변한 건 내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나도 내일이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다. 그런데 그 해방감은 오래 가지 않았다. 며칠 뒤 다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그 사람과 함께 나를 찾던 사람이었다. 너 무슨 일 있었어? 왜 갑자기 그렇게 냉정해졌대?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내 거절 하나가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날은 정말 안 됐어. 상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내가 좀 도와주지. 그 말은 나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말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몇 번 더 같은 선택을 했다. 사소한 부탁, 익숙한 요구,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전화는 짧아졌고 말은 건조해졌다. 이전처럼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은 아예 연락을 끊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자 그쪽에서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관계는 도움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였구나. 그 사실이 가장 아팠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았다. 별일 없는 안부 전화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상대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그렇지. 그리고 곧바로 통화를 끝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뒤에 반드시 부탁이 이어졌을 텐데 이번엔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필요했던 건 나가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겹쳐 지나갔다. 도와주던 순간들, 참아주던 말들, 넘어갔던 표정들. 그 모든 것이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선택받은 적이 없었다. 그 깨달음은 분노보다 슬픔에 가까웠다. 며칠 뒤 또 다른 부탁이 왔다. 이번엔 조금 더 노골적이었다. 이번엔 내가 해줘야 해. 다들 너한테 부탁하라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도 안 된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사이도 생각해 봐야겠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확실해졌다. 이 관계는 이미 조건부였다는 걸.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유지라는 이름으로 혼자 붙잡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안 된다. 그 말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걸 차갑다고 불렀다. 변했다고 말했다. 이기적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뿐이다.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대로 연락을 끊어버린다면 그 생각은 아직 결심은 아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순간 처음으로 몇 번 거절했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에도 나는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올 것 같았고 그 연락이 또 다른 비난으로 이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에는 부탁이 있을 때만 연락하던 사람이었다. 요즘 왜 그래? 그는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다. 뭐가? 내가 묻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너 얘기하더라. 예전이랑 달라졌다고. 다들. 그 단어 하나에 나는 이미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너 예전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요즘은 사람이 좀 차가워진 것 같아. 차가워졌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나는 처음으로 설명하려다 멈췄다. 설명은 늘 나를 더 궁지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냥 내 사정이 좀 있어. 그 말에 상대는 코웃음을 쳤다. 다들 사정 있어. 그래도 도와줄 건 도와줘야지. 그 말은 너무 익숙했다. 사정은 늘 내 몫이었고 도와야 할 의무도 늘 내 몫이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너 요즘 변했다며?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다 너 믿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다는 말은 책임을 떠넘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걸까? 나는 도움을 거절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다. 너 덕분에 일이 더 커졌어. 내가 빠지니까 다들 힘들어 하잖아.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내가 빠지면 왜 다들 힘들어지지?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왜 그 힘든 걸 늘 내가 메워왔던 걸까? 사람들은 내가 빠진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대신 그 빈자리를 내 책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죄책감이었다. 내가 거절한 날 밤이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엉켜다녔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잖아. 괜히 관계만 망친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은 잠을 방해했고 아침까지 나를 붙잡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받아주던 사람으로. 그러면 다시 평화로워질 것 같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그 평화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날은 결정적인 말을 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너랑 있으면 불편해. 그 말은 나를 향한 최종 판결처럼 들렸다. 왜? 내가 묻자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예전처럼 안 해주잖아.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나라는 사람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해진 존재였던 거다. 더 이상 편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먼저 불러왔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6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부탁을 수없이 들어줬다. 그 시간과 돈과 감정을 아무 조건 없이 내주었다. 그런데 단 몇 번의 거절로 나는 나쁜 사람이 되었다. 그 불균형이 너무 명확해서 웃음이 나왔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전화가 왔다. 이번엔 아주 노골적이었다. 너 요즘 사람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소문났어. 이렇게 살면 나중에 외로워진다. 외로워진다는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말 안 들으면 혼자가 될 거다.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확실히 답했다. 지금도 나는 혼자야. 상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확실히 느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잃고도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의 선택이 정당해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죄책감은 내 감정이 아니라 그들이 씌운 옷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 소문, 뒤에서 들리는 말들, 그 모든 걸 견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착한 사람은 경계를 세우는 순간 가장 먼저 나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견딜 수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동안 가장 많이 나를 이용했던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연락을 끊는다는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사건이 터진 날도 아니고 큰 말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그래서 더 선명했다.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며칠째 계속되던 피로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병원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받고 싶지 않았다.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습관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지금 좀 바쁜데 잠깐만 이야기하자. 상대는 내 상태를 묻지 않았다. 바쁘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엔 진짜 내가 아니면 안 돼. 다들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다들 안 된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그래서 너다라는 결론이 따라붙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날은 정말 힘들었다. 몸도 마음도.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 처음으로 이유를 말했다. 그런데 상대의 반응은 내 예상과 달랐다. 그래도 이건 내가 좀 해줘야지. 이 정도도 못 해주면 우린 이제 뭐냐?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내 상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직 그들의 필요만이 기준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도움을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체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그리고 그날 오후 연락이 이어졌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다. 그 사람 역시 늘 같은 부탁을 하던 사람.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다들 힘들게 해? 다들. 또 그 단어였다.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물었다. 다들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안 도와줘서 일이 꼬였잖아.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꼬인다. 그건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이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말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잃더니 곧바로 톤을 바꿨다.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그 단어는 언제나 과거의 나를 불러내는 주문 같았다. 다시 참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말.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그 주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집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그 질문은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아무도 없는 주소록을 천천히 내려갔다. 이름들이 있었다. 수십 개의 이름.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아, 원래부터 아무도 없었구나. 나는 누군가를 잃은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걸 이제야 알게 된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단체 채팅방에서 내 이야기가 오갔다. 요즘 왜 저렇게 변했대?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달라지네. 그 말들 사이에서 나는 이미 외부인이 되어 있었다. 그 방에서 누군가는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 잠시 기대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아팠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었다. 과거의 장면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도와주던 순간들, 참아주던 말들, 고개를 끄덕이던 나. 그 모든 순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결정도, 책임도, 후회도 전부 혼자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주한 그날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지불하는 대가는 너무 크다는 걸. 그날 밤 가장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아주 노골적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그 말은 협박이자 선언이었다. 나는 그 말에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 한 음절에 상대는 당황했다. 뭐가 그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동안 신경 쓴 적 없잖아. 침묵. 이번엔 상대 쪽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결정했다. 이제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바라봤다. 이름 옆에는 수없이 쌓인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다음 선택은 망설임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걸. 그 부탁이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부탁은 의외로 아주 차분하게 왔다. 고함도 다급함도 없었다. 그래서 더 불길했다. 이번엔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미 무슨 이야기일지 알고 있었다. 그동안 반복된 패턴은 늘 같은 결말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받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가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말해. 상대는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정말 내가 도와줘야 해. 이건 부탁이 아니라 상황이야. 부탁이 아니라 상황. 그 말은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동의만 구하는 방식.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처음 듣는 말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야? 상대는 준비해온 사람처럼 술술 말을 이어갔다. 얼마가 필요하고 언제까지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그 설명 속에는 단 한 번도 내 상황이 들어있지 않았다. 마치 내 인생은
이미 계산해서 제외된 것처럼 나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건 예의 때문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설명이 끝났을 때 상대는 마치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그래서 내가 좀 맡아줘. 다 정리되면 그때 얘기하자. 그 말은 나를 다시 예전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말이었다. 아무 질문도 아무 조건도 없이 책임만 떠넘기는 방식. 나는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다. 분노도 슬픔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아주 또렷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예상했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럼 누가 책임져? 이 상황에서 내가 빠지면 우린 끝이야. 우린 끝이라는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우리에는 항상 나의 희생이 전제 조건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 내가 도와준 것들 한 번이라도 내가 괜찮은지 물어본 적 있어? 상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사람이 상황 봐가면서 유연해야지. 유연하다는 말은 언제나 내가 더 굽혀야 할 때 사용되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부탁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다시 이전의 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너 아니면 진짜 없어. 이 정도도 못 도와주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나를 움직이게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이제는 알았다. 너만 희생해. 너만 버텨. 너만 책임져. 그 말이 그날따라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번에도 안 된다. 상대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다. 너 지금 장난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그 말 속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나는 그 반응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항상 나만 감당해야 한다는 걸.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 말이 끝나자 상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각자 알아서 하자. 각자 알아서. 그 말은 관계를 끝내자는 말이기도 했고 책임을 전부 상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보지 못했겠지만,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부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중 어느 하나도 나를 위한 부탁은 없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건 마지막 부탁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이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휴대폰에는 여러 통이 부재중 전화가 쌓였다. 메시지도 왔다. 처음엔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엔 비난, 마지막엔 침묵. 나는 그 모든 알림을 켜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 내가 무엇을 잃을지보다 무엇을 지킬지에 대해.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나 있었다.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연락을 끊는 것. 연락을 끊은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비도 오지 않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소음이 컸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차단 버튼은 그리 멀지 않았는데 손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 버튼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았다. 사실 연락을 끊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예전에도 잠시 연락을 줄인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국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괜히 그랬다는 생각이 늘 나를 되돌렸다.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버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동안 쌓인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내가 아플 때도 부탁을 멈추지 않던 얼굴, 내 사정을 말하면, 화를 내던 목소리,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차단 버튼 위에 겹쳐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열어보았다. 조금 전 도착한 메시지였다. 생각 좀 해봤어? 너까지 이러면 우리 진짜 끝이야. 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까지가 끝인지 확인해주는 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지도 않았다. 그저 이름 옆에 있던 연락 표시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너무도 조용히 끝났다.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었다. 해방감도 후회도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다. 대신 기다림이 왔다. 곧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다. 전화가 울리고 문자가 쏟아지고 누군가 찾아올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몇 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10분, 20분. 여전히 조용했다. 그때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생각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 메시지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60년 동안 이렇게까지 참아온 건 필요했던 일이고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한 일이라는 걸까? 나는 그 번호도 차단했다. 그제야 본격적인 반응이 시작됐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전화, 메시지, 소문.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까지 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았다. 답하는 순간 다시 설명해야 하고, 다시 설득해야 하고, 다시 흔들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차단 버튼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다. 밤새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는 몇 통뿐이었고 그마저도 새벽에 잠깐 울렸던 흔적이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다. 이게 끝인가? 그렇게 쉽게 끝날 관계였다면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을까? 그 질문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점심 무렵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차단하지 않은 마지막 사람에게서였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다들 너한테 실망해. 이제 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거야.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아주 천천히 호흡을 했다. 이제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내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으로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단했다. 차단 목록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아무 약속도 없는 시간을 가졌다. 누군가의 부탁도 누군가의 사정도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평온함.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받을 필요도 없는 조용한 상태. 그날 저녁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이번엔 말투가 달라져 있었다. 너 왜 이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문장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서야 그들은 내가 정말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중간에 깨지 않았고 악몽도 꾸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연락을 끊은 건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날 나는 많은 사람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을 되찾았다. 나 자신을. 그 후 인생은 조용해졌다. 연락을 끊고 나서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다. 무언가 크게 무너지고 후폭풍이 몰아치고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릴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은 어제와 똑같이 밝았고 해는 늘 그 자리에 떠올랐다.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그 혼자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였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사정을 대신 짊어지고 항상 중간에서 버티고 서 있었지만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사람은 줄었지만 혼자는 아니었다.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내 편이 되어 있었으니까. 며칠이 지나자 전화벨이 확연히 줄었다.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그 조용함이 불안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번엔 그 조용함이 숨 쉴 틈이 되어 주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재중 전화가 없었고 문자를 확인하느라 심장이 먼저 뛰지 않았다. 그 작은 변화들이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고 의사의 말을 차분히 들었다. 좀 더 본인 몸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와닿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몸은 항상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천천히 걸었다. 늘 급하게 움직이던 발걸음이 그날은 유난히 느렸다.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급하게 살았을까? 누군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늘 서두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소문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금세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돌렸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 속에서 혼자가 될까 봐였다는 걸.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어보니 생각보다 견딜만 했다. 아니, 오히려 편했다. 나는 하루를 내 리듬대로 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전화에 맞춰 일정을 바꾸지 않았고 부탁을 예상하며 미리 긴장하지도 않았다. 저녁이 되면 집에 불을 켜고 조용히 식사를 했다. 뉴스를 보다가 책을 펼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기도 했다. 그 시간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예전 사람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다. 차단하지 않았던 아직 마음 한켠에 미련처럼 남아있던 사람. 잘 지내? 그 한 문장을 보며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답장을 할지 말지.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응, 잘 지내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화는 곧 부탁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행동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편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는 연락을 끊는다는 선택이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다는 걸.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워하면 또다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게 되니까. 대신 정리하기로 했다. 관계도 기대도 내가 맡아왔던 역할도. 그 과정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60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위로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몸의 신호를 먼저 듣고 부탁보다 내 감정을 먼저 살피고 관계보다 존중을 먼저 생각한다. 그게 이기적인 선택이라면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나는 너무 오래 나를 버려왔기 때문이다. 가끔은 문득 예전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제 내가 아니다. 그 사실이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보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조금 맺혔다. 슬퍼서가 아니라 늦게라도 나를 찾아서였다. 나는 연락을 끊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 그 선택 덕분에 내 인생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자신을 잃는 게 더 무섭다는 걸 늦기 전에 알았으면 한다. 연락을 끊는 건 끝이 아니다. 어쩌면 가장 늦게 시작하는 처음일지도 모른다. 그날 나는 많은 관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내 손에 쥐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다. 남은 사람, 남은 시간, 연락을 끊은 뒤의 삶은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사건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었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조금씩 돌아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일정에 나를 맞추지 않았다. 누군가의 사정을 먼저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 사소한 변화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처음엔 시간이 남는 게 어색했다. 늘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타인의 문제로 바빴을 뿐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 남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했고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씩 해보기도 했다. 책을 끝까지 읽고 중간에 덮지 않았고 산책을 하다. 돌아올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은 아니다. 어느 날 오래전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우연히 연락을 해왔다. 그 사람은 내가 연락을 끊은 그 무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문장이었다. 부탁도 암시도 없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했다. 잘 지내. 그것뿐이었다. 추가 설명도 질문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사람 역시 더 묻지 않았다. 그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교환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와 아무 요구 없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그때 깨달았다. 관계는 항상 힘들어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조금 바꿨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그 질문에 답이 불편하면 한 발 물러섰다. 설명하지 않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게 나에게 맞는 방식이었다. 가끔은 예전 사람들이 꿈에 나왔다. 그 꿈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꿈에서조차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 사실에 아침에 눈을 뜨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은 꿈에서조차 변하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흐르자 나는 내 삶에 조용한 규칙을 세웠다. 첫째, 즉답하지 않는다. 부탁이 오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루를 둔다. 둘째, 이유를 과하게 말하지 않는다. 설명은 항상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감정은 나를 지키는 가장 정확한 신호였다. 이 규칙을 지키자 사람들은 조금씩 걸러졌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어떤 사람은 의외로 남았다. 남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부탁을 하기 전에 안부를 묻고 거절해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 소수의 관계가 이전의 수십 개 관계보다 훨씬 편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예전의 내 얼굴을 떠올렸다. 늘 어딘가 굳어있던 얼굴, 전화벨만 울려도 먼저 긴장하던 표정. 지금의 얼굴은 완전히 다르진 않았지만 확실히 덜 경직되어 있었다. 그 작은 변화가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생각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 시간마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특별한 교훈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 말만은 분명히 하고 싶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관계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그걸 60년을 살아서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나를 조용히 웃게 만든다. 이제 나는 연락을 끊은 사람보다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 수보다 질을, 의무보다 존중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을 정하는 건 지금의 선택이다. 나는
60년을 돌아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게 이 이야기가 끝까지 전해지길 바라는 이유다. 끝내 남은 말.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나는 용감해서 연락을 끊은 게 아니다. 대단한 결심을 해서 인생을 바꾼 것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연락을 끊는 걸 차갑다고 말한다. 정없다고 이기적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묻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이 그 선택까지 가야 했는지는. 나는 수십 년 동안 참는 쪽을 선택했다. 이해하는 쪽을 택했고 넘어가는 쪽에 섰다. 그 선택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었다. 적어도 그렇게 불리고 싶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사는 동안 나는 점점 나쁜 상태가 되어갔다.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달아가고 삶이 흐릿해졌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편해진 건 오직 나 하나였기 때문이다. 연락을 끊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만 사라졌다. 대신 하나를 얻었다. 아주 늦게 만난 나 자신을.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 선택은 지금도 가끔 나를 흔든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예전과 다르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혼자였던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여도 나를 잃지 않는 외로움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참고 있는 그 관계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인지만 한 번쯤 조용히 물어봐 주길. 당신이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당신 편이기를 바란다. 연락을 끊는 건 끝이 아니다. 어쩌면 가장 늦게 시작하는 처음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처음을 이제서야 살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제든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필요한 순간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걸로 충분하다.